어떻게 위로해야 좋은 효과가 있을까요? 위로의 기술에 주의하면 마음을 더 잘 위로할 수 있습니다. 위로의 목적은 괴로운 심정을 달래주고 어루만져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로해야 좋은 효과가 있을까요? 여기는 일정한 기술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위로는 텔레비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선의의 인사말입니다. 예를 들어 지인이 아플 때 병원에 가거나 집으로 병문안을 가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푹 쉬세요. 곧 괜찮아지실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인사말은 선의와 위로의 뜻을 전달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충분히 어루만지는 위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일 아픈 사람이 보통 친구이거나 또는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의사나 낯선 사람이라면 적합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아픈 사람이 중요한 가족이나 친구라면 이러한 위로는 밋밋하고 성의가 없는 형식적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좋은 위로는 구체적으로 상황에 어울리는 위로입니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가 어떠한 연유로 비교적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 지내야 한다면 이런 상투적인 위로의 인사말은 최대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인사말은 대개 친구가 좋아할 리 없고 오히려 뉴스거리나 업무 중 재미있었던 일이나 집에서 일어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로는 분명 친구에게 다른 느낌을 줄 것이고 자연스럽게 당신의 사려 깊은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위로의 인사를 해야 한다면 동정이나 연민의 표정을 짓거나 성의 없이 말하지 말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친구야, 나는 하루 종일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다니 빨리 일어나서 나 좀 도와줘라. 이러한 위로를 들으면 상대방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네가 나 대신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나는 일어나서 일하고 싶다고. 대답은 이렇게 하더라도 좋은 친구로서 당신의 위로에 화내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충분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이가 아니라면 위로를 할 때 가볍게 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이건 고생도 아닙니다. 이런 일로 고민할 필요가 있으십니까? 이 병은 심각하지 않습니다. 지나친 걱정입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의 극한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의 속도 모르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사람의 고민은 저마다 다릅니다. 또한 각 사람의 성격이나 위로를 받아들이는 능력도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위로는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자주 볼 수 있는 위로의 기술로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청에 주의하자. 많은 경우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을 털어놓으면 마음이 한결 시원해지고는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조용하고 진지하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위로의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실컷 울 수 있도록 하자. 우는 것은 감정을 털어놓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마음을 억누르기 힘들어 울 때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실컷 울 수 있도록 둡시다. 이러한 당신의 배려는 상대방의 마음속에 각인될 것입니다. 슬픔을 함께 나눈다는 사실을 표현하자. 가까운 사람 또는 친구로서 상대방이 처한 아픔을 진심으로 함께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어떤 말도 할 필요가 없고 다만 아픔을 같이 느낀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위로이자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느낌을 솔직하게 말하자. 무슨 말로 상대방을 위로해야 좋을지 모를 때 상대방이 너는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떤 느낌인지 모를 거야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네가 어떤 심정일지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몰라. 어떤 말로 너를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나는 정말 너를 걱정하고 있어. 이렇게 진심 어린 말은 분명 상대방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위로할 상대방이 다른 의견을 내면 최대한 반대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잘잘못을 바로 잡을 때가 아니며 더욱이 잘못된 것이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아픔이나 고통을 어루만지려면 최대한 그들에게 자신만의 공간을 주고 자신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공경을 해결하는 방법은 화제를 돌리거나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한 상대방의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위로는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누군가 나 지금 힘들어 라고 말할 때 곧바로 말 못하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 있지 않으신가요? 분명 나 힘들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 위로가 필요해 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이때 어떤 말로 위로해 주어야 하나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말문이 막힐 때는 그냥 옆에서 가만히 들어줍니다. 상대가 말을 끝까지 하게 하고 왜 힘든지 내용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마음이 충분히 느껴질 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위로의 말을 건네면 되겠지요. 만나서 말할 때는 이렇게 하지만 카톡 등 단톡방에서 위로를 건네야 할 때는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그럴 때는 잠시 생각해 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요. 왜 그런 상황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고 조심스럽게 댓글을 답니다. 혹여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은 안치님의 단숨에 상대를 사로잡는 대화의 기술입니다. 앞전 영상에서는 미소를 지으면 더 사랑받는다 내용을 소개드렸지요. 오늘 소개한 위로의 기술은 경청에 주의하자, 상대방이 실컷 울 수 있도록 하자, 슬픔을 함께 나눈다는 사실을 표현하자, 느낌을 솔직하게 말하자로 4가지 처방전이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상대방이 실컷 울 수 있도록 하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위안이 되었습니다. 우는 것은 감정을 털어놓는 중요한 방법이지요. 저도 힘들 때 감정이 올라올 때는 오히려 속 시원하게 울어버리면 후련해지는 경험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힘들 때 차라리 울어버릴 수 있도록 옆에서 가만히 있어주고 손수건을 건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위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진심으로 함께 느껴주고 힘든 과정이 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 주는 것, 상대방을 위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는 것, 괜히 어설픈 말로 위로하려고 드는 것보다는 말이지요. 미소님들도 혹시 위로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저자가 소개한 위로의 기술 4가지 중 하나를 적절하게 적용해 보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미소 짓게 되는 미소 생각, 은퇴와 노후를 위한 동기부여 자기계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